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 마무리를 지은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었지만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후련한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면 전 남편과 너무 헤어지고 싶었지만 전 남편이 저를 절대 안 놔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을까 했는데 저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는지 지난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남편을 제가 먼저 좋아했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민우이고 같은 동아리 선배였죠. 민우 선배는 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나 외모가 어딜 가서든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성격도 무척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아리 여학생들은 모두 민우 선배를 마음속으로 좋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다들 동아리방에 모이면 민우 선배가 있는지 둘러보는 건 일상이었고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우 선배가 있으면 얼른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로 가서 음료수를 뽑아 민우 선배에게 건네곤 했죠. 민우 선배, 이거 드세요. 아, 그래, 고마워. 너는? 마셨어? 네, 저는 방금 하나 마셨어요. 그래, 잘 마실게. 아니, 현주야, 네 눈에 나는 안 보이니? 선배, 돈이 남는 게 얼마 없어가지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대놓고 차별하네. 아우, 나 한 모금 마셨으니까 나머지 너 마셔. 근데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나 음료수까지 뽑아준 거야? 그럼 내가 미안한데. 아니, 괜찮아요. 그럼 내가 점심 사줄게. 가자. 저는 민우 선배의 점심 제안에 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다른 선배 한 명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민우 선배는 음료수 얻어먹은 거 갚는 거라고 저만 데리고 가더라고요. 학교 구내 식당에서 먹는 돈가스였지만 마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만큼 좋았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하는데 민우 선배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제육이 진짜 맛있는데 당분간은 못 먹는다 생각하니까 아쉽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되물었습니다. 왜요, 선배? 혹시 휴학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군대 가, 다음 달에. 저는 그 말에 일시정지한 듯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거 얼른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 군대 가면 현주야, 편지 써줄래? 저는 선배의 말이 왠지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제가 편지 꼭 보낼게요. 그래, 기다릴게, 네 편지. 그렇게 민우 선배는 얼마 뒤 군대를 들어갔고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 동아리방으로 편지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동아리생 전체에게 하는 안부였고 저는 그 편지 주소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돈으로 과자를 사서 소포를 보낼 때도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민우 선배와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민우 선배가 사귀자는 말은 안 했지만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제 편지에 선배도 부지런히 답장을 보내줬거든요. 그렇게 저는 4학년이 되었을 때 선배는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에 저는 취업을 했죠. 선배가 복학을 하고 저는 취업을 해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만남을 가졌고 그동안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3년 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친인 민우 선배는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도 저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교제를 계속했죠. 그렇게 또 2년이 지났을 무렵 남친은 본인 학원을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자본도 그렇고 경험도 부족하니 공부방으로 먼저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친은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공부방을 따로 얻어야 했는데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천만 원을 빌려줬죠. 곧 결혼할 사이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 선배는 무척 고마워했고 본인이 모은 돈과 제가 빌려준 돈을 합쳐 상가에 공부방을 차렸습니다. 공부방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냥 유지 정도 하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었죠. 하지만 제 일이 잘 되고 있었기에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라는 혹이 가득한 생각으로 남친과 만나오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렇게 마냥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아닌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은 남편 생일이었고 저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남편 시계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전부터 갖고 싶다던 시계가 있었거든요. 그날은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일찍 퇴근을 한 뒤 남편의 공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수업은 없이 남편이 공부방 청소를 한다고 나간 날이었는데 오후에 저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오전에 급한 일 얼른 마치고 일찍 가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가 입구를 들어서서 공부방으로 가는데 문이 열리고 뜬금없이 한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학부모랑 상담이라도 하는 건가 했는데 그 여자가 공부방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뽀뽀를 쪽 하는 거예요. 공부방 안에는 당연히 저희 남편이 있었겠죠. 저는 깜짝 놀라 벽 뒤로 얼른 숨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하다 못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너무 놀란 상태였습니다. 저는 숨은 채로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생일 파티 잘하고 나랑은 주말에 꼭 보는 거야? 알겠어. 조심해서 가. 남편은 평소에 저에게 말하는 스윗한 말투로 그 여자에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피해 상가문 반대쪽으로 들어갔고 그 여자는 살랑살랑 치마를 흔들며 나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여자였습니다. 바로 저희 동아리 선배였거든요. 남친과는 같은 과였고 저와는 같은 동아리니 아는 사이였죠. 그런데 저 선배가 내 남편하고 무슨 사이인 거지? 언제부터 저랬던 거지?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남편의 공부방이 아닌 다시 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혼란스러움과 함께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 맞을까란 생각만 가득했죠.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전화로 하면 제 감정이 다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자기야, 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저녁에 레스토랑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금방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야.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아침엔 괜찮았잖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갈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그리고 잔뜩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침 먹은 게 좀 안 좋았나 봐. 나 오늘 좀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 당신 생일인데 어떡해. 내 생일이 문제야? 나도 오늘 일찍 들어갈게. 병원 가야 될 것 같으면 연락 주고 바로 데리러 갈 테니까. 응. 그렇게 전화를 끊은 저는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내 남편인데 방금 그 상황은 뭐였던 건지, 내가 혹시 뭔가 잘못 본 거였을까? 그냥 친한 사이라서 공부방에 놀러 온 건데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제 착각으로 아까 있었던 일을 치부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게 없었던 일이 될 순 없죠. 왜냐면 제 눈앞에선 아까 그 여자가 다시 공부방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통화를 하면서요. 기쁜 표정으로 통화하며 공부방으로 그 여자가 다시 들어가는 걸 보는데 그걸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저랑 약속이 취소되니 바로 그 여자를 다시 부른 것 같았죠. 이상하게도 분명 제 일인데 제 일 같지 않았어요.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현실적인 느낌이 안 들 정도였거든요. 분명 상간녀로 보이는 저 여자가 남편 공부방으로 가고 있는데도 저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죠. 긴장이 풀린 건지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한참을 울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남편은 한껏 걱정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몸은 좀 어때? 아직 많이 안 좋아? 병원은 가봤어?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남편은 놀랬지만 저는 그냥 남편 걱정이 고마워서 그렇다고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남편을 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어요. 아까 그 상황을 보면 남편과 그 선배는 분명 불륜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니, 완전한 불륜이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 내일이라도 말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증거를 모아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밤새워 내린 결론은 일단은 증거를 모으자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계속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증거를 모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학원 자리 알아봤거든. 하고요. 남편이 전부터 공부방이 아닌 학원으로 해보고 싶다고 얘기는 종종 했는데 그때는 저도 좋은 생각이라며 한번 학원 자리를 알아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무슨 학원인가 싶어서 심드렁하게 듣고 있는데 남편의 그 다음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강사가 한 명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내 동기 중에 한주아라고 알지? 한주아, 그 여자가 며칠 전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아, 자기 상간녀를 학원에 부르겠다는 거구나. 너무 어이가 없고 남편의 낯짝이 너무 뻔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싶은 생각에 잘 참고 있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는데도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걔가 원래 학원에서 일했는데 얼마 전에 원장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선배랑 친했었나 봐? 요즘도 연락하는 거야? 친하긴. 그냥 동기니까 가끔 안부 인사 주고받는 정도인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 곧 학원 열 수도 있는데 그럼 같이 하자고 내가 얘기한 거지.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음속에서 결심이 섰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뻔뻔하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대는 그 모습에 정이 훅 떨어졌고 또 나를 어떻게 봤길래 내연녀와 당당하게 같이 일하겠다는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러는 건가 싶어서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 제게 남편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알아본 학원 자리가 금액이 좀 비싸더라고. 혹시 그래서 말인데 한 5천 정도 당신이 빌려줄 수 있을까? 학원 임대도 그렇고 부분 인테리어나 안에 필요한 집기류 넣으려면 그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에 우선 알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출근해야 한다며 서둘러 나왔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결심했지만 저에게는 증거가 없었어요. 남편은 폰을 잠금으로 할 뿐 아니라 카톡도 비번으로 잠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번호로 풀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또 남편이 일단 집에 있으면 폰을 잘 안 쓰기도 했고 특히나 제 옆에서 더 폰을 만지는 일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폰을 잘 쓰지 않는 남편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사람들 손에서 폰을 놓지 않고 사는 일이 다반사라는데 우리 남편은 집에 오면 폰도 안 만지고 멋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별거에 다 콩깍지가 씌었던 거죠. 하지만 막상 폰을 뒤져보려고 하니 비밀번호도 모르겠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전화로 제 앞에 막막했던 현실이 뻥 뚫린 고속도로 마냥 뚫렸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주 씨 핸드폰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신가요? 맞구나. 나야 서인이. 나 기억 안 나? 서인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서인이? 그래, 나야. 잘 지냈어? 그 친구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서인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친해졌는데 그 사건이란 건 그 친구가 왕따를 당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인이라는 친구는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사는 말 그대로 엄친아 같은 친구였는데요. 서인이가 이쁘다 보니 좋아하는 남자애들도 꽤 있었죠. 그런데 그중 우리 반에서 소위 일진이었던 한 여자아이의 남자친구도 서인이에게 관심을 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인이는 관심 없다고 거절한 모양이지만 그 일로 그 일진 무리는 죄 없는 서인이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서인이는 반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진 서인이랑 딱히 친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일 이후 왕따가 된 서인이가 안타까워서 일부러 다가가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서인이를 보고 제가 그 옆자리에 같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은 저까지 덩달아서 왕따 당하거나 그 일진 무리들에게 괴롭힘 당할 수도 있다고 만류했지만 저는 왠지 혼자가 된 서인이가 안타깝기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저는 아예 서인이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먹으며 대화도 한두 마디 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 일진 무리 중 하나가 저한테 다가와 협박을 하더군요. 서인이랑 가까이 지내면 저까지 왕따를 시키겠다며 서인이를 멀리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친오빠가 일진 무리들과도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서인이랑 같이 밥 먹고 놀고 하면서 제 친구 무리들도 같이 놀게 되고 서인이는 그렇게 다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진 애들이 너무 유치하고 한심했지만 어린 나이였기에 서인이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종종 하곤 했어요. 그러다 졸업 후 얼마 안 돼 유학을 간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소원해졌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바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회포를 풀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술을 마시다 서인이에게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서인이는 본인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너네 남편 학원에 들어가면 어때?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서인이를 봤습니다. 너는 일하느라 저녁에 2-3시간밖에 남편 못 본다며. 그러니까 내가 가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알아봐 줄게. 내가 강사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너 대신 알아볼게. 저는 그렇게 말을 해주는 서인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증거를 찾는 게 너무 막막했는데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주아라는 선배 말고 내 친구를 쓰면 어떠냐 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생활도 오래 해서 영어도 무척 잘하는 데다 여러 유명 학원에 면접도 봤는데 오라는 데도 많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당신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학원으로 와주겠다고 했다고요. 학원은 강사 퀄리티가 중요한데 주아라는 선배보다는 내 친구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처음에 남편은 본인 내연녀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다 보니 내켜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면접 보고 결정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를 직접 보고는 말을 바꿔서 바로 계약을 하자고 본인이 더 난리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워낙 예쁘고 하고 다니는 것도 고급스럽고 또 영어 실력도 훨씬 좋았으니까요. 남편 입장에선 본인 내연녀를 영입하는 것보다 제 친구를 영입하는 게 학원 운영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학원을 차릴 준비를 하며 저에게 돈 얘기를 다시 했는데 저는 사업이 요즘 어려워서 자금 융통이 안 된다며 일단 시댁에 얘기를 해서 좀 빌리자고 했습니다. 제가 여유가 되면 그 돈은 도와준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남편은 시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받아주신 대출을 가지고 학원을 차렸습니다. 학원은 초반에 잘 되었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제 친구 덕분이었죠. 친구가 유학파 출신에 실력도 좋다 보니 입소문도 많이 타고 학원생 수가 쑥쑥 늘더라고요. 그 와중에 친구는 약속대로 저에게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와 통화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라든지 퇴근하고 나서 길에 그 여자와 만나는 모습, 그리고 남편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상간녀와 PC 카톡을 잘 주고받은 모양인데 그것까지 틈틈이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이 수업을 진행할 때 그 친구는 남편 컴퓨터 창을 열어 그런 걸 저에게 보내준 거였죠.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저를 도와줄 줄은 몰랐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오늘 꼭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현주야, 놀라지 말고 들어. 네 남편이 나한테 남자친구 있냐고 묻더라.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어떻냐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뭐? 내가 그래서 네? 하고 되물었거든. 그랬더니 나 같은 여자가 자기 이상형이라면서 서인 씨 만나는 남자는 진짜 복받은 남자라고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요 며칠 전에도 계속 시간 되냐고 술 한잔 하자, 밥 한번 먹자, 영화 같이 보자 그래서 적당히 거절했는데 이젠 나한테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기가 차게도 남편이란 작자는 내연녀가 있는 것도 모자라 제 친구한테까지 추파를 던지는 거였습니다. 서인이가 제 친구인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너 진짜 네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인 거지? 그러길래 맞다고 했는데 서인이가 하는 말은 충격이었어요. 그 마음 확실하면 나 믿고 몇 주만 기다려줄 수 있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하니 서인이가 남편의 마음을 받아줄 것처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긴 하지만 남편은 저를 쉽게 놔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 같지만 한번 눈이 돌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해서 설령 소송에서 헤어진다고 해도 추후에 보복이 무섭기도 했거든요. 연애 때도 가끔은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게 저를 향한 건 아니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한 번씩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이상하리만치 붕괴하는 모습이나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화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사회적 문제라던가 정치적 문제를 얘기하면서 남편은 무서울 만큼 혼자 화를 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끔은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절대 저를 안 놔준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놔줄 수 없다고요. 저한테 평소에 대하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데 그게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저 분노가 나를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불안함 같은 거요. 그래서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보고 웃으며 다정하게 말하지만 내가 이혼을 얘기하면 진짜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음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는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서인이가 그렇게 말해주더군요. 본인이 남편 마음을 받아줄 것처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혼을 종용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서인이에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내 남편이 평소에는 다정다감해 보이지만 한 번씩 눈이 돌아갈 때가 있다고, 너한테 앙심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한 짓은 못하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서인이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차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라고요. 저는 많은 고민과 대화 끝에 알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서인이는 들이대는 남편에게 마음을 받아주겠다고 했대요. 다만 제가 너무 걸린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신이 나서 저랑은 곧 이혼할 거라고, 지금도 쇼윈도 부부였다면서 걱정 말라 큰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마 서인이가 강사로서도 여자로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집도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저 버리고 서인이에게 갈아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나서 대학 동기였던 내연녀에게도 이별을 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연녀를 향한 마음도 한없이 가벼웠던 거고 본인 이익에 따라 여자를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니 그 내연녀가 퇴근 시간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는데 남편은 그 내연녀에게 무지막지하게 화를 내며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서인이에게는 그 여자 아무 사이 아니라고 따라다니던 스토커라고 했다더군요. 그때 그 내연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서인이도 좀 놀랬다고 했습니다.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서요. 서인이는 저희 남편과 포옹까지는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을 하려 할 때는 단호하게 아직 남의 남자인데 그럴 수 없다 얘기했다더군요. 저는 이런 일에 서인이를 끌어들인 게 너무 미안했죠. 하지만 서인이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기에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서인이와 저의 계획대로 먼저 저에게 이혼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즘 남편을 다정하게 대하지 않고 무심하게 대한 것에 대해 얘기하며 제가 본인에게 마음이 떠난 것 같대요. 그래서 본인도 저에게 마음이 떴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황당한 이혼 사유에 어이가 없어 얘기했습니다. 왜? 한주아가 이혼하고 오래? 제 말에 남편은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말을 이어갔죠. 내가 모를 것 같아? 그 여자랑 그런 사이인 거? 저는 서인이와의 관계는 모른 척하며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놀라긴 했지만 제가 서인이와의 관계는 모른다 싶었는지 조금은 안심하는 눈빛으로 말하더군요. 알고 있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오래됐어. 내가 달라졌다고. 그걸 당신이 느낀 순간부터 나는 당신과 한주아 관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미안하다. 그래,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하지만 나 당신과 한주아 상간소송 걸 거야. 그리고 공부방 열 때 줬던 2,000 돌려줘. 그 돈 돌려주면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줄 테니까. 남편은 그 말에 뭐라 말하려다 알겠다며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빨리 이혼하고 서인이에게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데다 어차피 한주아에 대해서는 서인이도 아니까 소송을 당한다 해도 별일이 없겠다 싶은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변명도 더 하지 않고 순순히 인정을 하면서 이혼해 준다 할 때 얼른 끝내자 싶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상간 소송도 진행했고요. 한주아는 이미 헤어졌는데 왜 소송을 거냐며 저에게 전화해서 난리쳤지만 헤어졌다고 외도를 안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남의 남편하고 놀아났으면 그 대가는 치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걸고 남편과는 협의로 이혼을 했죠. 남편은 외도 사실 인정과 더불어 위자료와 함께 제가 빌려줬던 2,000만 원도 저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주아에게도 상간소송 위자료를 받고 판결문까지도 받았죠.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갈 때쯤 서인이는 저에게 얘기하고 조용히 한국을 떠났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미국 사는 사촌 언니의 결혼식에 다녀오겠다 했지만 사실 서인이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렇게 떠난 서인이가 남편에게 연락을 모두 끊었고 남편은 저에게 연락해서는 서인이 언제 한국으로 오냐고 난리더군요. 물론 학원 강사가 하루아침에 떠나버렸으니 어떻게 하냐는 허울 좋은 명분을 대며 저에게 말하는데 저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바꿨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서인이가 떠나버리고 남편은 저와도 헤어지고 완전히 새된 거였죠.
게다가 서인이가 떠나면서 학원 운영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기 강사였던 서인이가 없다 보니 원생들도 낙엽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군요. 서인이랑 잘해보려 했는데 서인이는 사라지고 학원 운영은 엉망되고 아쉬워지니 저한테 다시 연락해서는 다시 합치자는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본인을 받아달라며 잘못했다 빌었지만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끊어냈죠. 그렇게 무사히 이혼하고 돈도 받은 저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가서 서인이와 한동안 여행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죠. 서인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혼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남편이 너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까봐 그게 나는 좀 무서워. 현주야, 걱정하지 마. 나 한국으로 들어갈 일 없어. 여기서 자리 잡고 계속 살 거야. 좋은 직장도 구했고. 네가 예전에 나 왕따 당했을 때 도와줬던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나 정말 힘들었거든.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 자퇴할까 생각하며 살았는데 네가 내 옆에서 밥 먹고 그리고 말 걸어주고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저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 그저 옆에서 밥 먹고 말 몇 마디 한 것뿐이었는데 그러다 친구가 되었으니 친하게 지낸 것뿐인데 이런 도움을 받는 게 고맙고도 미안하다 했습니다. 서인이는 그게 본인한테는 가뭄의 단비처럼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미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돌아왔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일하며 계속 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작은 도움이라도 꼭 주자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한 작은 도움이 남에게는 꼭 필요한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도움을 제가 다시 돌려받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래서 사람은 더불어 어울려 산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